포 교사적 참견 시점 동 병 상! 연! 예요! 예요. 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교사 MC 이동민입니다. 네, 같이 진행을 맡은 MC 박병주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소개해 주셔야죠. 우리 동명상련 토크쇼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로. 네. 네. 저희 동병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네. 동병상련은 동민이와 병주가 서로 이제 약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고 받으면서 우리 게스트 함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사들의 오픈 현실 체험학습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살펴보고 오늘 속 시원하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험학습 갈까 말까 어떡하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뭐 스카이다이빙을 타는 그런 긴장감이 든다고 하거든요, 요새. 맞습니다. 그 요즘에 수학여행 뭐 체험학습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사직서 같이 가지고 가라고. 사직서를.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에서 요즘에 뭐 혹시 오늘 이제 혹시 말할 거 좀 준비되셨나요? 네, 깊은 고민을 한 이후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할 것을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긴장되네요. 네네. 네, 오늘 우리가 또 약간 철저히 대본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글,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면서 좀 저희가 당황을 하거나 틀리거나 하는 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를 좀 드릴게요. 신규 교사의 뜨거운 열정과 냉탕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새싹 교사 박하은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차 초임교사 박하은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체험학습에 대해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험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싶은 건지 궁금하긴 한데 1년차 열정. 열정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든 걸 다 겪어내고 지금 높은 자리에서 학교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체험학습계 구루 이준원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우! 와우! 근데 그루가 뭔가요?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이 그루인가요? 아니면 I am Groot 할 때 그건가요? 구루트는 아니고 다 아시죠?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의 시프, 마이스터, 시프. 독일의 마이스터 그런 거. 알겠습니다. 욕 같았는데요. 아니 시프. 오. 예, 네. 슈. 네,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제가 남았네요.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마스터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부산, 서울에서부터 독도까지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험으로 오늘 많은 경험들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본곡초등학교 이준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자기소개 타임 끝났으니까 오늘 처음에 시청을 같이 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채팅방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한 분께 커피 쿠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 선생님. 네. 문제 읽어주세요. 무슨 문제죠? 제가 드린 문서에 구글 문서에 있습니다. 종이에 넣고 제가 읽을게요 일단. 네네.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MC 이름에 두 글자를 딴 오늘 라이브 방송의 이름은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자, 아직 없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네 글자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뭘까요?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힌트요?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목에 써 있나요, 우리? 방금 저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 네. 메리 초. 메리초. 메리 초 선생님. 마리초. 동병상련 맞춰주셨습니다. 조마리 선생님 같습니다. 네, 조마리 선생님께는 우리 이제 미래인 팀에서 요거를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네, 조마리 선생님. 다른 분들은 올리셔도 저희가 2차 검증하기 때문에 막 올린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마리 선생님 동병상련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많이 준비해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퀴즈가 중간중간에 나갈 거거든요. 그때 잘 맞춰주시면은 푸짐한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문제를 내고 답이 오기까지 10초 걸리니까 네. 다음부터는 문제 내고 막 그냥 이렇게 떠들다가 확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패널 분들에게도 퀴즈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로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할 자격이 있나 없나 검증을 하는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필요하죠, 검증 필요하죠. 네. 네, 퀴즈는 제가 체험학습 장소를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확대해서. 확대된 사진을 보시고
어딘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힌트는 총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 맞추셔야지 오늘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맞추신 분께는 선물 또 드릴 거고요. 두 분은 그러니까 채팅방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사실 되게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봤을 때는 네. 뭔가 놀이기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음. 놀이기구인데 주변에 굉장히 투명한 하늘인 걸 봐서는 굉장히 촌에 있는 놀이동산. 아니 놀이기구를 하늘을 보고 왜 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무 대도시는 아닐 것 같다. 아, 그래서 오. 저희 구미에 있는 금오랜드가 아닐까. 금오랜드에 있는 놀이기구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금오랜드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에 네. 롯데월드 올라왔고요. 네. 오!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 안 돼요. 정답이 나왔어. 정답이 읽으시면 나왔어요. 안 돼요. 너무 일단은 누군지 그 내용 안 말하고 네. 만향금 선생님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오, 정답. 걱정이야. 이거 좀 약간 자존심 상한다. 아. 나 이거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데. 대단하신데 진짜 전문가님 계세요. 이래겠다. 다음 문제부터는 저희가 기다리다가 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한 다음에 올리는 걸로 하죠. 그러면 채팅창에. 10초 딜레이 있는데. 그냥 가야겠다. 그럼 마지막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금오랜드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닌가 보네요. 금오랜드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좀 근접을 했나요? 근접했어요, 근데. 근접했습니다. 근접했어요. 네. 근접을 했다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색깔을 보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네, 가까이 있는 곳이었네요. 네. 티니핑랜드. 맞습니다. 티니핑랜드. 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금오랜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티니핑랜드.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티니핑 몇 가지 있는지 아시나요? 시진핑 괜찮나요 그거? 안 괜찮아요? 아니 중국의 대표 부자고 부자인데 얘기하는 건데. 뭐 네. 이재명 뭐 트럼프 다뭐 네. 저희와는 관계- 어색해하는 게 더 어색한 느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신규 선생님을 위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연습으로 자 체험 학습을 갈 때 챙겨야 될 준비물 3가지 10초 안으로 10, 9, 8, 물, 7, 간식. 6, 5, 4, 3, 체험 2,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어떻게 맞췄지? 동의서는 근데 갈 때 챙기는 건 아닌데. 혹시나 또. 근데 하지만 정말 좋은 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역시 하나 더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맞추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십시오.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어떤 지형 혹시 기회가 몇 시험? 번일까요? 기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이요?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 기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가방 삐. 그러면 자, 다음 두 번째 힌트 갈게요. 네. 저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네. 또 가방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잘 보면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제가 혹시 네. 비닐봉지? 근데 정확히 어떤 비닐봉지일까요? 검은색 비닐봉지요? 딩동댕. 이거 진짜 못 맞출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네, 그러면은 아주 봉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박하은 선생님께서 그 검은 봉투라고 했기 때문에 검정을 먼저 써주신 선생님인 한눈꽃송 2 선생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비닐이라고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토봉투도 있어요. 토봉투. 맞습니다. 토봉투. 용도를 사실 토봉투. 토봉투로 쓰이긴 하죠. 네. 보통. 네, 토봉투 정답 뽑고 싶었는데 옛날에 제가 체험 학습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친구의 후드 모자에다 토한 애도 있었거든요. 그 후드 밑에서 묘한 액체가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학여행 딱 내리는데 아이가 너무 착했던 거야. 그래서 올라오는데 꾹 참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려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꾹꾹 참다가 딱 마지막에 버스가 탁 멈췄는데 그 멈추는 삑 하는 그 순간에 나오는데 내가 그때 발견을 하고 나도 모르게 우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식사하면서 본다는 분도 계셨는데 아, 네.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네. 네. 식사를 빨리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전 이야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죠. 네. 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재밌는 순서입니다. 체험학습 장소 월드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체험학습을 가기에 앞서서 정말 이제 우리의 그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이들 교육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장소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체험학습 장소 월드컵입니다. 좋습니다. 체험학습 장소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의 니즈와 또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요, 두 분이서 네. 같이 동학년이라 생각하시고 아. 체험학습 장소 어디로 가실지 네. 결정을 해보는 월드컵을 하는 순간입니다. 네. 네. 박병주 선생님은 어디 계신 게 편한가요? 뭐가요? 아, 예, 대본에 있는 질문이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대본을 전혀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본이 자꾸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대사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시작하시죠. 첫 번째입니까 저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아쿠아리움과 갯벌 체험. 아. 네. 오늘 선생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데가 더- 잠시만요. 아직 시작하기를 안 누르셨어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우리는 바로 계속 말해야. 네네. 네네, 말하는 걸로 됩니다. 네. 자, 지금 아쿠아리움 대 갯벌 체험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갯벌 체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 갯벌은 주로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쿠아리움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갯벌 체험을 하면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랍다. 저는 같은 이유인데요.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가까이 있는 아쿠아리움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작년에 4학년 담임을 했고 또 방금 두 분께서 그 토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멀리 가게 되면 그만큼 토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네요. 네, 그런 문제 상황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토확률. 네, 예, 토확률 토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좀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아쿠아리움이 낫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토토의 확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쿠아리움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쿠아리움도 평소에 보기 힘든 전 세계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네, 따라서 또 아쿠아리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아쿠아리움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아쿠아리움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두 분의 선택을 맞춰주시는 분한테 선물 드리면 될까요? 계속해서 맞춰보려고 지금 아. 총 8개 8강전에서 시작해서 최종이 나올 거거든요. 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8강전 싹 하고 4개 남았을 때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4강. 그러면은 좋아요. 4강에서요? 네네 4강에서. 그럽시다. 4강에서. 네. 네. 근데 그러면은 4강에 뭐가 올라간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저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기억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아쿠아리움. 네. 가겠습니다. 네. 박물관인데 수원 화장실 박물관 해우제입니다. 화장실 박물관. 네. 그리고 옆에는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네. 롯데월드쯤으로 할까요? 티니핑랜드로 할까요? 땡땡랜드로 해요. 땡땡랜드로 특정 합시다. 그걸 하긴. 네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박물관 유니버설. 검색하면서 저런 수원에 있는 데 있더라고요. 저게 저런 거 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가보고 싶다 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요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박물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체험 학습이다 보니까 뭔가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체험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박물관은 이름이 좀 당기네요. 저는 이번에 놀이공원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놀이공원 하면 또 학생들의 넘버원 체험학습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의식 또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그리고 안전 장치를
쓰는 법을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 질서의식을 배울 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아, 놀이공원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좀 동의가 되네요. 네,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놀이공원으로 놀이공원이 아 좋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박 선생님의 멘트는 거의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에 가까운 굉장히 고급진 교육관이 나오고 있네요. 신규 선생님 맞나요? 혹시 사주를 갖고 나오신 거? 이거 아닙니다. 아, 절대 네. 아닙니다.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다음 직업체험 테마파크 대 숲체험입니다. 네, 직업체험 테마파크 대 숲체험. 또 요즘 진로 교육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중요했지만 네, 따라서 저는 직업 체험 테마파크를 가서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 체험 테마파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저희 학교 바로 뒤가 비봉산입니다. 네. 그래서 숲체험은 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간다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가야 되지 않겠냐. 명쾌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직업체험 테마파크 선택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8강의 마지막입니다. 한국민속촌 대 과학관입니다. 저는 한국민속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4학년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역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학습되는 내용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한국민속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학관을 좀 선택하고 싶은데요. 또 아이들이 3학년부터는 과학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신이 과학관에서 찾게 되었다. 직접 보게 되었다. 이러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6학년이 최고의 선생님께서 와. 짝짝짝 하원쌤 안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응원해 주십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목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설득이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과학반에서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럼 라는 생각이 과학관 드네요. 네. 선택됐고요. 자, 자 이준원 선생님은 그러면 거의 거진 틀린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네요. 전 잘 받아들인다는 표현으로 잘 네, 받아들이는 좀 편인가요? 감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아니 좋습니다. 그 아까 민속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민속촌에서 내가 한 가지 역할을 해본다면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 하고 싶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그 재작년에 민속촌으로 수학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오. 그때 저희 반 학년 전체가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었어요. 저 그때 이제 그 여자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애들이랑 같이 막 다니니까 그 구경 오셨던 분들도 마치 제가 민속촌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박수 쳐주면서 막 되게 좋아해줬어요. 오. 저 관심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여자 역할 하고 싶다고. 관심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양반집 마님 역할. 때로는 여자가 네. 되고 싶은 이 마음. 인정합니다. 그 두 분은 뭐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옛날에 아이들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널뛰기를 아주 어릴 때 해보고 최근에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오. 사실 그런 기구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오. 따라서 전 널뛰기 뭐 옛날 그네 되게 크잖아요. 오. 옛날 그네를 아. 하면서 네, 아. 직접 노는 전생에- 아이들의 역할 이런 걸 하고 전생의 싶어요. 귤수였다. 오,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그렇군요. 선생님은? 저는 뭐 그 학교에서 지금 맡은 업무가 그 연구부장이라는 업무인데 그 흔히들 그 업무를 보면 뭐 학교의 노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시로 와서 노예를 한번 진짜 해보면서 이거 연구부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진짜 이게 맞는지, 연구부장과 실제 농업인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게 비유적 표현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가 맨날 노예라고 네, 네. 공노비라고 우리 네, 네. 그러는데 진짜 전국에 노예. 계신 연구부장님도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노예가 맞는지 해보고 싶다고. 와, 짜릿합니다. 네. 매화수, 월화수, 이화수님께서 병주쌤 동민쌤 진행 너무 재밌다고 배꼽이 떨어졌대요.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배꼽 떨어진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배꼽 떨어진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커피 한 잔 드려야 되지 준비된 거 않을까요? 위주로 좀 해주세요. 이분
매화수, 월화수, 이화수님 조금 더 재밌는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식 하나님께서는 각설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고 정영권 선생님은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오, 저승사자. 뭘까요? 저승사자 역할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승사자는 민속촌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약간 저승사자. 아이들 좀 데려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저승으로. 저승이든 어디든 저승 같은 곳으로. 아, 그렇죠. 저승에 갔다 돌아오면 이 삶 이승에 대한 어떤 소중함 욕망, 교육. 소중함을 네. 생명 종등 교육이 되겠네요. 네, 저승사자. 자, 좋습니다. 4강전. 자 4강전 제가 기억을 다 했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최종적으로 어디가 투표가 될 건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아쿠아리움이었고요. 두 번째가 놀이공원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과학관이었고요. 네 번째가 어디였죠? 마지막에 민속촌이었나요? 민속촌이 떨어졌어. 민속촌은 떨어졌습니다. 민속촌 말고 마지막이 과학관이었고 마지막이 과학관이었어요. 처음에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놀이공원, 직업 체험. 아, 테마. 직업체험관. 파크, 네. 맞아요. 과학관. 과학관 중에 한 가지씩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 네. 제가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이게 위에 채팅방 위로 올려가지고 제일 해당되는 장소가 나온 첫 번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패널분들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키우겠습니다. 네, 이케아 수납장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권쌤은 한눈꽃송이님께서 놀이공원이라고 일단 적어주셨어요. 네, 그럼 한번 상황전 진행해볼까요? 네, 진행합시다. 네. 첫 번째 놀이공원 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또 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 이너 역할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막 하트 쏴주고 네, 맞습니다. 그 감동, 잊을 수 없는 감동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쿠아리움 가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4강전에서는 이렇게 네. 또 장소들의 어떤 다양한 배울 점을 말해봤으니까 네. 또 나름의 이제 좀 고충을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고충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공원은 그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각종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꼬치도 있고 다음에 놀러 온 중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다툼도 벌어지고 맞아요. 네, 다음에 무서운 걸 타면 애들이 심장이 빨리 뛴다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이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꼬치가 있다는 게 어떤 이유? 그 뭐 닭꼬치 먹다가 또 막 애들 입 천장 찔리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막 발생해. 네, 네. 맞아. 맞아요. 저도 고충을 생각하면 놀이공원보다는 아쿠아리움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놀이공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제 또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 이제 놀이공원이 크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을 찾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학교로 돌아올 때 출발도 늦어지고 네, 그런 경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놀이공원보다는 아쿠아리움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쿠아리움도 서로 본다고 밀다가 싸운다는데요. 아, 내가 더 앞에서 인어 볼 거야. 내가 더 인어 사랑해. 내가 찐사랑이야. 그러면 어쨌든 아쿠아리움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볼까요? 저? 하나 둘 셋.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참고로 놀이공원에서 제가 이번에 꿀팁이 하나 생겼었는데요. 저 이제 6학년들이니까 네. 중고등학생들이랑 늘 이렇게 부대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희들 돈 많이 가져가면은 진짜 언니 오빠들한테 뺏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너희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 얘들아 더 친한 척하면은 그때 무조건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게 했거든요. 그거를 버스 안에서 계속 연습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중학생이랑 시비가 붙었었대요.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반 남자애가 이제 저 멀리서 쌤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걔들이 갔대. 이건 약간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개념의 안전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소리 지르면은 도망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쌤 말고 살려주세요 말고 또 재밌게 외치면 좋을 만한 단어 뭐 있을까요? 다 도망갈 만한 거. 토마스 나왔고요. 네, 우리 신규 선생님은 엄마, 아빠 이렇게 외치면 주변에 어른들이 이거 네, 순수하다. 네, 쳐다보시지 않을까. 이거 어때요? 책? 죄송합니다. 책? 국사 타이타닉 안 보셨어요?
다음 잭이고. 죄송합니다. 네. 하셔야죠. 네. 뭐라고 외치면. 전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가 아. 그래도 주변에 선생님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도 같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만 부끄럽다면 이거 어때요? 뽀뽀해 주세요. 빨리 넘어가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네. 네. 안전하라고 한 겁니다. 안전하라고. 네. 제일 위험해지죠? 네. 4강전입니다. 과학관 대 직업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일단 저희 의견을 내기 전에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오, 좋네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과학관. 갈리게 되었네요. 직업관이라고 안 나오셨죠? 직업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저는 안전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했을 때 애들이 좀 선택해서 놀 수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계속 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고충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 번 가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저희가 체험학습을 갈 때는 일회성이다 보니 그걸 다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가상화폐 이런 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들이 또 이제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학관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뭐 임용칠 때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이거를 면접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 혹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뭐 사 먹고 이러는 건가요? 가상화폐? 그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 추천 방송이 아니었음을 네. 설명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아찔합니다. 네. 네. 한 번씩 다시 또 해볼까요? 결정 나셨나요? 좀 말씀도 들어보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약간 네. 유혹도 되고 하니까 오. 아무래도 과학관이 어.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하나 둘 셋. 과학관. 과학관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승이고요. 결승은 아쿠아리움 대 과학관입니다. 네. 사이언스.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결승을. 이럴 수가. 오, 아쿠아리움 대 과학관.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계속 말씀 나누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뒤에 많이 아까 있으세요. 전에 이응님이 과학관을 제일 먼저 올려주셨고요. 오, 대결이 되겠어요. 아쿠아리움이 리무르님이 아쿠아리움인가요? 좋아요. 이 두 분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관이 이응님? 네, 이응. 이응님이 과학관이고. 이응님이 과학관이고요. 아쿠아리움이 리무르님이 아쿠아라고 쓰셨거든요. 아쿠아. 네. 인정해드리죠. 네, 리모르님. 리무르는 그 밑에 아쿠아 이렇게 막 쓰셨어요. 좋아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아쿠아리움 대 과학관. 저는 여기서 과학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당했는데 안전을 생각했을 때랑 다음에 애들이 여기서 뭐 학습이나 배움을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는 그래도 과학관이 거기에 제일 좀 알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과학관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아까 사실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떨어져서 전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과학관에서도 뭐 항공, 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서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과학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과학기술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교육과학기술에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오. 네. 말씀 잘하시네. 잠시만요. 지금 임뿌리님께서 제가 먼저 올렸다고 하시는데 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임뿌리님 자꾸 여러 개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일단은 하나를 올린 으로 한번 할게요. 아까 처음 했었던 대로 그냥 갈게요. 네. 자, 그래서 결정 나셨나요? 네, 했습니다. 뭐가 됐죠?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과학관. 과학관 축하드립니다. 과학관 이응님. 네. 네. 이응님 당첨이십니다. 이응님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네. 네, 발표해 주시죠. 뭔가요? 특별한 선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선물 커피 쿠폰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1층 정수기 3년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근데 체험학습 가면 진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꼬치로 막 찔린다 하고 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체험학습과 관련한 황당한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일중학교에서 4677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자,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제가 신규 교사였던 시절입니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고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바로 수학여행. 저는 원래도 여행지에선 정신줄을 놓고 사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무려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날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애들이 아니었고요. 전교에 이름을 떨치던 그 인재들이 모인 반이었죠. 그런 저를 걱정하셨는지 제 버스에는 교감 선생님이 특별히 함께 타주셨어요. 물론 도움을 주시려고 타신 거겠죠. 근데 제 입장에선 교감님이 옆에 있다? 아, 긴장 맥스. 심지어 없던 멀미까지 생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수학여행은 일정도 빡셌어요. 중간중간 내려와서 활동하고 다시 타고 또 활동하고 다시 타고 또 활동하고 다시 타고 매 정차 때마다 인원 점검, 안전벨트 확인, 머릿속은 늘 숫자와 리스트로 가득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이틀이 흐르고 드디어 마지막 날 집에 가는 길.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찰나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와, 나 진짜 잘했어.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나 이제 진짜 교사 같은데? 유후! 그때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출발할까요? 저는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네, 출발해주세요. 오라이! 버스는 부릉부릉 학교를 향해 출발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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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드폰이 울렸어요. 왜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네, 교감 선생님. 김 선생님 어딘가요? 네? 버스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안 태우고 출발해버린 것입니다. 아, 제가 인원 점검을 그렇게 빡세게 했는데 그 명단에는 교감 선생님이 없었던 거죠. 학생 수만 센 게 죄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거 어쩌죠 선생님이 출발했는데요 라고 외칠 찰나에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뒤에 버스 세워서 탈게요. 먼저 가요. 그날 저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정신없음을 탓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살짝 위안했죠. 에이, 그래도 애 안 태운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턴 교감 선생님까지 세겠습니다. 사실 뭐 교감 선생님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세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잖아요. 학교에서. 예.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인원에 대한 상신, 거에 신, 진짜 좀 늘 현장 체험학습만 나가면 고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늘 새알려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막 생기고 또 진짜 없어지면 눈앞이 막 노래지고 나 어떡하지? 막 그런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그 애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는데 네. 아까 그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울릉도에서 생활하면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간 적이 되게 많아서 그 인원 체크를 잘못하면 이제 육지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한 명 한 명 체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울릉도 근무하시면서 혹시 네. 뭐 특이한 그 뭐 경험도 있으셨나요? 체험학습 관련해서? 울릉도에 있으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보통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육지로 2박 3일 체험학습을 끝내고 들어가던 날 배가 뜨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 다행히 그때 그 포항에서 배를 타는데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 출신인 그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네. 분이 계셔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아. 그다음에 다행히 육지에 나와 계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식사를 이제 제공해 주시고 근데 체험 학습 장소는 없으니까 그 다음 날은 그 포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홈플러스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홈플러스 체험 학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아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지금 아이를 숙박 어떡하지? 그 다음에 그날 숙식 뭐 이렇게 이런 비용들 부분들 어떡하지? 네. 그 다음 교육과정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막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면 나오기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몰라서 그렇게 좀 용기 있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를 중간에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많이 작대요. 아, 네. 네, 패널분들이 말씀하실 때 잘 안 들린다고 잘 듣고 싶으시다고 아, 네. 크게 말해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홈플러스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롯데마트, 이마트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포항에 홈플러스밖에 없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연을 또 읽는 동안 네. 손가락 심심하신 분들 재밌는 사연 올려주시면 네. 이번에는 진짜 재밌는 거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하나 골라가지고 이번에 치킨 선물 오.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요. 직접 사주시는 거죠? 네. 아니요. 뭐 알겠어요. 제가 사는 거.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6학년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체험학습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작년에 겪은 잊지 못할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작년 4월 국회로 체험학습을 가던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영희가 선생님을 찾아요!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예전에 한 아이가 버스에서 토를 하면서 도미노처럼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토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희에게 다가갔더니 수줍게 제 귀에 대고 말하더군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야, 넌 배가 아픈데 목소리가 왜 그래? 뭐야?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요, 그냥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 더 아프면 말해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3분도 안 돼서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선생님, 영희가 또 선생님을 찾아요. 이번엔 정말 급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저는 곧장 기사님께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나 정차도 어렵고 시간도 놓쳐요. 그냥 뒤에서 비닐에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여기서 끝인가? 정신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됩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꼭 빠져야 돼요. 기사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빠르게 빠져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조금만 참아줘. 이제 곧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독였지만 버스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20분쯤 흘렀을까 다행히 고속도로에 빠져나와 한 도배 가게 앞에 정차할 수 있었고 급히 양해를 구해 아이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림장에 꼭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똥 누고 오기. 네, 똥 누고 오기. 이 애도 근데 진짜 화장실 이제 고통스럽죠? 너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요. 저 진짜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거 진짜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수학여행 다녀왔거든요. 지난주에 수학여행 다녀왔거든요. 이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휴게소 딱 지나갔는데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네. 그래서 참을 수 있겠냐? 지금 휴게소 방금 지나갔다. 참을 수 있겠냐? 혹시 얼마나 우리 한 40분 가면 되는데 못 참겠으면 바로 얘기해라. 졸음쉼터든 어디든 가겠다. 이게 내가 또 참아볼게요 하면서 계속 가는데 결국 아이가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겠고 갑자기 이거까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일단 모르겠고 무조건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졸음쉼터 보고 무조건 세워달라고. 근데 IC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또 이렇게 그 수학여행 목적지 다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휴게소 못 들어 휴게소가 그냥 화장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와 정말 시겁할 뻔했었어요 그때 진짜. 결국 어떻게 돼요? 걔가 어쨌든 잘 참아가지고 아. 도착지에 와서 막 뛰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저 진짜 눈앞이 노렸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진짜. 학생도 네. 고통스럽겠네요. 맞아요. 배 아픈 적도 있으시지 않나요 차에서?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타면 바로 아프거든요. 맞아요, 타기만. 맞아요. 근데 타가지고 배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더. 이게 방귀 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올 때
이 민간요법이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끄트머리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면 방귀가 일시적으로 들어가요. 아. 중요한 순간 이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 약간 그 이제 큰 거 나오고 싶을 때도 이게 방귀랑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주면은 좀 순간적으로 아. 약간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꿀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우리 박병주 선생님께 배웠는데 꿀팁 하나 더 그 뭐 있지 않으신가요? 뭐요? 그 검은 봉투 관련해서 아, 고문봉투. 저는 아이들한테 멀미하는 친구들 귀에 걸고 타라고 합니다. 귀에 걸고. 아. 언제 나올지 네. 모르니까. 네, 준비. 네. 왜냐면 그거 봉투 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토하거든요. 얘들이 그걸 늦게 눈치채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뜻이죠. 네. 네, 인권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어?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 좋습니다. 네. 만향금 선생님께서 진짜 급할 때는 IC 근처 도로교통공사 지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하나 맞다, 드리겠습니다. 맞다. 만향금. 오. 이거 진짜 꿀팁. 네, 좋습니다. 만영 선생님 아까도 드렸나요? 드렸지만 드리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댓글에 네. 평소에 박병주 선생님께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자주 누르는 걸 발견했다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분 굉장히 가까우신 네. 분으로 아는데 많이 네.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방귀와 관련돼서 우리 박병주 선생님께서는 방귀를 끼는 거 굉장히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네. 참지 않고 방귀를 끼셨던 사연 잠깐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방귀가 마려운 거예요. 그럴 땐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중에 이제 방귀를 저희 집이 딱 20층인데 딱 내릴 때 방귀를 빵 끼고 내렸어요. 내리면서 닫히는 문을 보면서 약간 얘가 닫히고 바로 탁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 타는 사람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했던 그런 냄새를 선물, 맡고 본의 아니게 이제 네. 향기 선물을 드리게 됐죠. 그런 게. 굉장히 더러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더러운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박병주 선생님의 방귀 파워뿐 그림책 잘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일본에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방귀 관련해서. 그래서 방귀 사연을 넣은 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6357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3536 네, 한장원 이거 선생님. 좀 이제 요거는 약간 아픔이 좀 있는 사연이에요. 아픔이 좀 있는 사연이라서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가을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기보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교직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체험학습 장소는 안전체험관, 산악, 지진, 화재 세 가지의 테마를 돌며 아이들에게 안전을 체험시키는 날이었죠. 1교시 산악안전, 무사 통과! 2교시 지진안전, 탈출 성공! 그리고 점심시간이었어요. 건물의 최상층에서 밥을 먹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뛰어다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훈이가 얼굴에 벌이 쌓였어요. 모든 소리가 정지되고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벌이라고? 지훈이를 향해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달려갔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왼쪽 볼이 벌처럼 부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대체?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응급처치 119 그리고 병원으로 지훈이는 실려갔습니다. 아이들 인솔 때문에 제 몸은 체험관에 남아있었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 병원으로 함께 실려갔습니다. 보호자께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병원으로 직접 가볼게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같은 문장만 반복됐어요. 혹시 보호자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건가?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훈이의 부은 볼은 조금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부주의했어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비로소 저는 살아났습니다.
울상으로 돌아간 학교에서도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교감 선생님께서는 수고 많았소. 공제 등록은 꼭 해주세요. 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사실 체험학습에서 아이가 사고 한번 치면은 저희는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괜찮은지도 걱정도 되지만은 이것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다다다닥 떠오르잖아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연들을 봤을 때는 체험학습 가기 전에 되게 준비할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 연구부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네. 준비해보았습니다. 체험학습 매뉴얼 OX 퀴즈 빠밤. 빠밤. 빰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OX 퀴즈 우리 정현진 감독님께서 이제 틀어주십니다. 네, 틀어주셨어요. 네. 그 OX 퀴즈를 몇 가지 드릴 텐데 저희 그 경상북도 교육청의 현장학습 체험학습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활용한 거라서 시도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퀴즈 네,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일형 현장 체험학습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오. 네, 학교장이 책임하에 안전대책이 충분히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 단 학생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 체험은 제외하고 오.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좀 바뀌었죠? 네. 고위험 활동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고위험 활동이라 하면 뭐 학생이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물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활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뭐 히말라야에 올라간다거나? 굉장히 고위험이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잠깐만요. 네. 치킨 드립분은 선정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네. 잠깐 진행하고 계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의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현장 체험 학습 중에 학생이 쓰러졌을 때 그 인솔자 선생님은 학생을 데리고 빠르게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 자, OX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잘 네, 두 분은 X고 한 분은 O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X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인솔자가 학생을 데리고 가면 남은 애들이 있잖아요. 네. 인솔자는 일단 남아 있고 네. 뭐 119를 부르든 아니면 네. 뭐 다른 도움을 요청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네. X였습니다. 아. 네. 인솔자는 학생들을 놔두고 해당 현장을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 인원을 불러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 때 음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네네. 그 음주 검사를 할 때 음주 감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음주 여부를 기록한 기록지를 제출받으면 그 음주 검사를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네. 네, 생각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이건 정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얘는 2019년도에 또 법안이 바뀌어서 2019년도부터는 그 회사 측에서 제출해주는 그 음주 감지 기록지로 음주 측정을 오전에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잘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 활동 인증 수련 프로그램이 인증받은 게 아니더라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인증을 안 받았는데 위탁 운영이 네, 가능할까요? 과연 인증을 받지 않은 수련 활동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O, 가능하지 않다면 X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요거는 인증받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그때 기획하고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인증기간이 아니지만 여기 허가해준다라는 공문이 있고 그 내용이 있으면 인증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럼 제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네. 그때 이제
왜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허가해가지고 문제 네. 생기게 만들었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런 문제가 되면 또 선생님들은 또 어떡하지 처음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현장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그 저희의 고민을 딱 집어주셔서 가급적이면은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는 네 안 하는 게 그렇게 낫겠네요. 안내가 왔더라도 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엄청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체험학습 중에서 산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 무조건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안전한 탈출 방법이다. 네, 여기는 계곡을 쉬운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두 분이 O이고 한 분은 X인데, X인 경우에 뭐 어디를 따라 내려가야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 조금 계곡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계곡보다는 살짝 사람들이 조금 많이 간 듯한 곳, 네. 이렇게 발자국이 좀 나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표시를 하면서 간다던가 뭐 그런 표시가 필요하지 현재는 그림 않을까. 그리세요? 빵부스러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여기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찾아주셨어요. 계곡이 안전한 길처럼 주로 보이는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급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을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물 따라가면 육지로 육지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겠지 생각으로. 맞습니다. 저희 그냥. 옛날 국민학교 네. 세대는 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초등학교 세대는 또 새로운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네. 그 문학마다 OX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이 안내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된 내용이 아래로 전달될 때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길 잃으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예. 살려주세요. 뽀뽀해주세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체험학습 때 인솔교사는 응급 약을 챙겨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이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투약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네. 저 이거 압니다. 아십니까? 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다 X로 일치하셨는데 혹시 한번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최근에 듣기로는 네. 이제 먹는 약 같은 거는 네. 교사가 함부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모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되고 네. 부모님이 이렇게 먹이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그때서야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네, 정답 확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교사는 평소 이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학부모가 동의했을 경우에 그 약을 투약할 수 있고 평소에 이제 새롭게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약을 투약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진짜? 근데 진짜 이런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다 지키면서까지 체험학습을 가서 또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게 많은데 체험학습 가는 게 점점 진짜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네. 그 타이밍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말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연 중에 그 교감 선생님 사연이 있거든요. 그거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요거 네. 읽어주십시오. 제가 그냥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감님과 함께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엄청 피곤하셨는지 오는 길에 주무시면서 코를 엄청나게 크게 고셨어요. 자, 코 고는 역할. 이렇게 소리는 버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키득키득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교감 선생님께서 깨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버스 내리고 학교 지도할 때 교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피곤했나 보다.
오는 길에 코를 심하게 골던데. 네, 정영건 선생님께 치킨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웃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올려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체험학습이라는 게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핫 이슈고 저희는 사실 저희를 보호하기 되게 힘든 아까 우리 다양한 체험학습 장소를 얘기할 때 그 장소들이 왜 교육적으로 좋은지 필요한지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우리가 이렇게 가기가 두려운 이유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아까 주신 네. 사연이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광양자 잠깐만요. 네, 4455 선생님이신데요.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주셨어요. 체험학습의 목적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장소, 협력,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활동입니다. 학교라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므로 배움에 이르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함께 하는 것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학생과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함이 있습니다. 생존을 건 도박이라든가 하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극한 경우가 오더라도 학생과 함께 하였다면 그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인 또는 교사의 관점이 아닌 전지적 학생의 관점에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참. 네. 이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현장 체험 학습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사실 그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으니까 결국 우리도 이렇게 좀 움츠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생은 하잖아요. 저 아까 지난주에 수학여행 갔다 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 수학여행 갔다 온 날 몸에서 열이 나서 응급실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했거든요. 다시 원래 내일까지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퇴원했습니다. 편한 것 같고요. 봉화지겸에 걸렸어요 제가. 그거 엄청 아프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열이 나서 뭐지 싶어서 그냥 병원을 가봤었는데 원인을 처음에 모르다가 발이 좀 이상해서 발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게 빨간 게 혈관타고 쫙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땡땡랜드에서 엄청 많이 걸었나 봐요. 걷다가 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아이가 아픈 게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뭐 하지만 또 제가 아프니까 그것도 그냥 아쉽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휴가 날아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체험학습이라는 게 내가 아프거나 얘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늘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사연 소개해 주신 분 말씀처럼 체험학습이 완전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대구의 선생님 한 1000분 좀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험학습이 완전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은 28%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안전장치와 충분한 그 기회가 제공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모두가 좀 원하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교사도 그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교사가 안전과 관련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좀 소외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 아주 중요한 댓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잉뿐이 선생님하고 지시관할 선생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시관할 선생님의 말을 빌리고 싶은데 반 학생이 다치느니 내가 다치는 게 낫죠. 부모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부모가 될 수도 없고 뭐 깊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작은 존재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을 돕고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미처 몰랐던 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너무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분 이제 패널 분들의
이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좋은 대안 제시와 정리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하은 선생님부터. 네. 네. 저는 먼저 아까 사연 3개를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연과 제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다음 주에 6학년 수학여행을 처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버스에 교감 선생님께서도 같이 타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6학년 담임 선생님도 함께 타셔가지고 전 정말 든든하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멘토 멘티 체험학습 같은 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임 교사가 이제 선배 교사와 함께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무조건적인 형사 책임을 조금 더는 그런 법률도 신설되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신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오, 후덜덜. 네, 그러면 우리 구루 네. 체험학습계 구루시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하셨는데, 네. 우선 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것에는 좀 동의가 됩니다.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사전에 교육만 좀 충분히 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이제 인솔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 지금 1명 또는 2명의 선생님이 30명, 40명이 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전 대책을 충분히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은 대책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박병주 선생님의 말씀부터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체험학습은 이제 가족 여행이랑은 다르죠. 가족 여행이 외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가는 설레임과 즐거움과 또 밤을 보내는 어떤 기쁨들 또 당연히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을 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데 또 그리고 가족 여행 같은 경우는 보통 보호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1명 내지 2명밖에 없으니까 다 챙기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삼촌의 역할, 고모의 역할, 외삼촌의 역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선생님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서 우리도 즐겁게 아이들이랑 체험학습 같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체험학습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 아이들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불합리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고통에 대한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이 사회가 지켜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락방 토크 시즌4 전지적 교사 시점 미래의 M티처 진행을 맡은 교사 이동민, 교사 박병주였습니다. 두 분도 한 번 더. 네. 네. 1회 패널 본국초 이준원. 네. 네, 봉옥초 박하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네. 네, 인사해주세요. 감독님 인사. 나오나요? 네, 나올 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주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 셋 하면 인사할게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만나죠. 와주세요. 와주세요.